새벽 4시 반. 도심 외곽 24시간 운영되는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 형광등 불빛 아래 깨진 스티로폼과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 앞에 허리가 굽은 노인이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손수레. 빈 박스를 접어 끈으로 묶고 있었다. 새벽마다 이곳에 나온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였다. 그때였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분리수거장 앞에 거칠게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남자 셋이 내렸다. 말투는 거칠었고 눈빛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그들은 노인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손수레를 발로 걷어찼다. 박스가 바닥에 흩어졌다. 노인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주변 아파트는 조용했다. 창문 불은 꺼져 있었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분리수거장 맞은편 벤치에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켜보는 눈이 없고 말려줄 사람도 없다. 그래서 선을 넘는 사람도 참는 사람도 모두 분명해진다. 새벽 4시 반. 도시의 대부분은 잠들어 있다. 하지만 잠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생계를 위해, 어떤 이는 술기운에 취해, 어떤 이는 그저 잠이 오지 않아서 각자의 이유로 새벽 거리를 걷는다. 이 아파트 단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낮에는 사람들로 붐빈다. 하지만 새벽이면 고요해진다. 경비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을 뿐이다. 이곳 분리수거장은 단지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 떨어진 곳. 가로등도 2~3개밖에 없다. 형광등 불빛이 전부였다. 새벽마다 이곳에 나오는 노인이 있었다. 78살 박정수.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난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걸음은 꾸준했다. 그는 아파트 주민들이 버린 박스를 주었다. 깨끗한 것만 골라 접어서 손수레에 실었다. 1시간 정도 일하면 손수레가 가득 찼다. 그러면 근처 고물상으로 향했다. 하루에 3,000원에서 5,000원. 많을 때는 7,000원까지도 받았다. 한 달이면 10만 원 남짓. 노인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다. 연금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다. 병원비, 관리비, 생필품 값. 모자라는 돈을 이렇게 메웠다. 노인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뿐이었다. 오히려 분리수거장이 더 깔끔해졌다. 경비원도 그를 내버려뒀다.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벽의 습관은 이렇게 이어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인은 나왔다. 약속처럼.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4시 반. 노인은 손수레를 끌고 분리수거장에 도착했다. 오늘은 박스가 제법 많았다. 어제 택배가 많이 왔나 보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스를 접기 시작했다. 빠르지 않았지만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하나, 둘, 셋. 박스가 차곡차곡 쌓였다. 그 순간이었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차 소리. 굵고 거친 소리였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하지만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박스를 계속 접었다. 그러나 차는 멈췄다. 분리수거장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노인의 손이 멈췄다. 차 문이 열렸다. 남자 셋이 내렸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술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즐거움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찾은 사람들의 웃음이었다. 심심풀이 대상을 찾은 사람들의. 노인은 매일 이 시간에 나온다. 아파트 사람들이 버린 박스를 정리해 고물상에 넘긴다.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수 노인은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였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75살에 박스를 주워야 한다는 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되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이 있었다.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아니, 청하고 싶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방법을 찾았다. 처음에는 경비 일을 알아봤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다. 식당 설거지도 해봤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러다 박스 줍는 일을 시작했다. 시간도 자유롭고 육체적으로도 할만했다. 무엇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노인에게 안전했다. 낮에 박스를 주우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동정 어린 눈빛, 불편한 표정.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은 달랐다. 아무도 없었다. 그저 일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노인은 이 시간에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첫째, 주민들이 버린 박스만 가져간다. 둘째, 분리수거장을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난다. 셋째, 아파트 경비원에게 항상 인사한다. 넷째, 소리를 내지 않는다. 다섯째, 1시간 이상 머물지 않는다. 이 규칙을 지키며 3년을 일했다.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 주민들도 경비원도 노인의 존재를 묵인했다.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은 이 일에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다. 비록 박스를 줍는 일이지만 떳떳하게 번 돈이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번 돈. 그 돈으로 병원도 가고 약도 샀다. 가끔은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었다. 새벽의 노동은 고되지만 의미 있었다. 하지만 새벽에는 위험도 있었다.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갔다. 노인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일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 노인은 투명인간처럼 존재했다. 그렇게 조용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검은 승합차가 노인 앞에 멈춰섰다. 남자 셋이 내렸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계속 박스를 접었다.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만 남자들은 다가왔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노인은 숨을 죽였다.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하지만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남자 셋은 근처 상가에서 소문난 조폭들이었다. 술에 취하면 심심풀이로 약한 사람을 건드린다. 노인은 오늘의 대상이었다. 남자 셋의 이름은 강민호, 이태준, 박성우. 모두 근처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원들이었다. 큰 조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일대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상가 건물주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유흥업소에서는 보호비를 받았다. 가끔 싸움 청부도 받았다. 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술을 마시고 돈을 쓰고 밤을 보냈다. 새벽이 되면 파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다. 술 기운이 오르고 긴장이 풀리면 그들은 흥분 상태가 되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았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그들의 놀이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세 사람은 인근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막차 손님들을 받던 업소가 문을 닫았다. 그들은 승합차에 올라탔다. 운전은 이태준이 맡았다. 술을 가장 적게 마신 사람이었다.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강민호가 말했다. 뭔가 재미없냐? 그냥 가기 아쉬운데. 박성우가 웃었다. 형, 또 시작이네. 오늘은 조용히 가자고. 에이,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그때 이태준이 속도를 줄였다. 앞쪽에 분리수거장이 보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노인 한 명이 박스를 줍고 있었다. 강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저기 봐. 저 할아버지. 뭐? 새벽에 박스 주우러 다니네. 불쌍하긴. 그냥 가자, 형. 잠깐만. 재미 좀 보고. 이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차를 세웠다. 강민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세 사람 중 서열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차 문이 열렸다.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의 표정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명확한 악의가 아니었다. 그저 심심풀이였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장난.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오락이었다. 강민호가 앞장섰다. 박성우와 이태준이 뒤를 따랐다. 노인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모른 척하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멈췄다. 노인 바로 앞에서 강민호가 말했다. 할아버지, 새벽부터 부지런하시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 걸잖아요, 할아버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강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 내가 말 거는데 대답을 안 해? 노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일하느라. 일? 이게 일이에요? 박스 줍는 게? 네. 그렇습니다. 에이, 불쌍하네. 나이 드셔서 이런 일 하시고. 말은 동정하는 것 같았지만 톤은 비웃는 것이었다.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발 그냥 가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강민호는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거 아파트 쓰레기잖아요. 가져가도 돼요? 주민들이 버린 거라. 버렸어도 아파트 거잖아요. 허락받았어요? 노인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 허락을 받은 건 아니었다. 그저 묵인되고 있을 뿐이었다. 강민호는 그 침묵을 즐겼다. 대답 안 하시네. 그럼 이거 불법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냥 훔쳐가는 거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성우가 옆에서 웃었다. 형, 그만해. 할아버지 놀래시잖아. 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강민호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노인의 손수레를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그 순간이었다. 강민호가 손수레를 발로 걷어찼다. 손수레를 걷어찬 건 우연이 아니었다. 노인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다. 넘어진 노인을 보며 남자 하나가 말했다. 새벽에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수레가 옆으로 넘어졌다. 그 안에 담겨있던 박스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노인이 1시간 동안 정리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노인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무릎이 꺾이며 한쪽 손이 바닥에 닿았다. 손바닥에 작은 돌이 박혔다. 아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남자들이 웃었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어우, 미안. 실수였어요, 할아버지. 강민호의 말투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다시 주우면 되잖아요.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 박성우가 한마디 보탰다. 형, 우리 가자. 이제 집 가야지. 아니, 좀 더 놀다 가자. 이태준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 진짜 이제 그만하자. 야, 뭐 어째. 할아버지도 심심하셨을 텐데. 우리랑 놀아드리는 거지. 강민호는 흩어진 박스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멀리 던졌다. 박스가 바람에 날려 분리수거장 반대편으로 굴러갔다. 저것도 주워야죠, 할아버지. 그게 돈이잖아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서려고 했다. 하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1번, 2번 시도했지만 일어서지 못했다. 나이든 몸은 한계가 있었다. 강민호가 다시 웃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박스 또 주워야죠.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싸울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다. 박성우가 다른 박스를 집어들었다. 이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 멀리 던졌다. 이태준은 고개를 돌렸다. 참아보기 민망했다.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강민호의 기분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내려다봤다. 할아버지, 다음부터는 허락받고 하세요. 알았죠? 대답 안 하시네. 귀 안 들리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다. 그래, 알아들으셨으면 됐어요. 우리 이제 가자. 강민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도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났다.
그리고 발소리 하나가 들렸다.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강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벤치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여자였다. 검은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키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민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저 여자. 박성우도 그쪽을 봤다. 몰라. 주민인가? 새벽에 왜 여기 있어?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걸어왔다. 노인과 남자들 사이의 거리로. 아파트는 조용했다. 위층에서도 아래층에서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500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중 누군가는 분명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분리수거장은 일부 세대의 창문에서 보이는 위치였다. 특히 저층 세대와 분리수거장 쪽을 향한 방들은 이곳이 훤히 보였다. 새벽이지만 불 켜진 집도 있었다. 화장실에 가거나 잠을 설치거나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누군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을 것이다. 형광등 불빛 아래 노인이 넘어지는 걸 봤을 것이다. 남자들이 웃으며 박스를 던지는 걸 봤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못 본 척했다. 왜일까? 두려워서였다. 저런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무관심도 있었다. 저 노인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굳이 나서서 도울 이유가 없었다. 누군가 하겠지 라는 생각.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경비실도 마찬가지였다. 경비원은 분명 모니터로 이 상황을 봤을 것이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밤샘 근무로 피곤했을 수도 있고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조폭들이 무서웠을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경비실 문은 닫혀 있었다. 아파트 입구 도로도 조용했다. 가끔 차가 지나갔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운전자들은 앞만 보고 달렸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었다. 새벽 거리의 사건은 남의 일이었다. 노인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이 상황은 가해자들에게 더 큰 힘을 주었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 말릴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은 선을 넘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강민호는 그걸 알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더 대담해졌다. 할아버지, 여기 우리밖에 없네요. 아무도 안 도와주네. 잔인한 말이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노인은 그 말에 더 움츠러들었다. 박성우가 승합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형, 이제 진짜 가자. 재미없어. 그래, 슬슬 가볼까? 강민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봬요. 새벽에 또 나오시면. 위협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노인의 어깨가 더 축 처졌다. 남자들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또박또박 일정한 리듬의 발소리. 강민호가 멈춰섰다.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 잠시 쉬고 있었다. 검은 점퍼, 운동화, 특별할 것 없는 차림. 여자의 이름은 서유나, 38살. 이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온 지 석 달째였다. 혼자 살았다. 직업은 간호사.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했다. 야간 근무가 많았다. 오늘도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무였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피곤했지만 바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병원의 냄새와 소음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잠깐 새벽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앉았다. 분리수거장 맞은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 여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별이 몇 개 보였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병원의 긴장감에서 벗어나는 시간. 여자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검은 승합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차가 분리수거장 앞에 멈췄다. 남자 셋이 내렸다. 여자는 그들을 봤다. 걸음걸이, 옷차림, 분위기.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저들은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자는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상황을 지켜봤다. 남자들이 노인에게 다가갔다. 말을 걸었다.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집중했다. 거리를 계산했다. 벤치에서 분리수거장까지 약 15m. 남자는 셋, 노인은 1명. 여자는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준비 자세였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남자 하나가 손수레를 걷어찼다. 노인이 넘어졌다. 여자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선이었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주저하지도 않았다. 몸의 중심을 잡고 한 발씩 내디뎠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멈춤이 없었다. 목표를 향해 직진했다. 여자는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 비록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지만 과거가 있었다. 10년 전 여자는 군인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여자는 그곳에서 5년 동안 복무했다. 대테러, 인질 구출, 특수작전, 실전 경험도 있었다. 제대 후 간호학을 공부해 간호사가 되었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에 밴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위기 상황을 읽는 능력, 빠른 판단력, 정확한 행동. 그것들은 여전히 여자 안에 살아 있었다. 여자는 남자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10m, 5m, 3m. 남자들이 여자를 알아챘다. 강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뭐야, 저 여자.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걸어왔다. 노인과 남자들 사이로. 여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급하게 달려가지도 않았다. 다만 정확한 거리만큼 앞으로 나섰다. 서윤아는 노인과 남자들 사이에 섰다. 정확히 중간 지점.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 남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거리. 여자의 걸음은 멈췄다. 하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어깨는 펴져 있고 시선은 낮았다. 긴장하지 않았지만 준비된 상태였다. 강민호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뭐야, 누구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남자를 봤다. 눈을 마주쳤다. 강민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이 여자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다. 박성우가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아줌마, 여기 뭐하러 왔어요? 여자는 여전히 침묵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이태준이 불편한 표정으로 강민호를 봤다. 형, 그냥 가자. 귀찮게 됐어. 강민호는 짜증이 났다. 새벽에 왜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건지.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방해를 받았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만하세요. 단 3글자. 하지만 무게가 있었다. 강민호가 헛웃음을 쳤다. 뭐, 그만하라고. 당신이 뭔데? 그냥 지나가세요. 에이, 뭐야. 할 말 많네. 강민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여자와의 거리가 좁혀졌다. 2미터 정도.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체중을 뒤로 약간 옮겼다. 보이지 않는 변화였다. 하지만 준비된 자세였다. 강민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줌마, 여기 우리 일인데 왜 끼어들어요? 노인 괴롭히는 게 일인가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장난친 거지. 장난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새벽에 여자 하나가 나타나서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 당신,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가 아니라 부탁이에요. 그냥 가세요. 만약 안 가면?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으로 말했다. 강민호가 그 눈빛을 봤다. 순간 뭔가 스쳤다. 이 여자 뭔가 다르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자 하나한테 밀릴 수는 없었다. 야, 이 사람 진짜 웃기네. 박성우, 저 여자 좀 비키라고 해. 박성우가 망설였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아줌마,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여자가 박성우를 봤다. 다치는 건 당신들 일 텐데요. 말투는 협박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박성우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본능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 여자 앞에 서는 게 위험하다고 느꼈다. 강민호가 소리쳤다. 야, 뭐 하냐? 형, 이 여자 뭔가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여자 하나잖아. 하지만 강민호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여자의 태도가 너무 침착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남자 셋을 보고 주눅 들 텐데 이 여자는 오히려 당당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이태준이 강민호의 팔을 잡았다. 형, 진짜 가자. 경찰 부를 것 같아. 경찰? 에이, 설마. 귀찮게 되기 전에 가자고. 강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태준 말도 일리가 있었다. 새벽에 경찰까지 부르면 귀찮아진다. 재수 없네. 강민호가 돌아섰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다음에 조심하세요, 아줌마. 위협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남자들이 승합차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다. 차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여자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자는 조폭을 보지 않았다. 먼저 노인에게 다가가 흩어진 박스를 주워 손수레를 다시 세웠다. 노인의 손을 잡아 균형을 잡아줬다. 그 행동 하나로 공기가 달라졌다. 차가 떠나고 나서야 여자는 움직였다.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다. 여자는 무릎을 굽혀 노인과 눈높이를 맞췄다.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여자를 봤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눈빛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노인의 손을 살폈다. 손바닥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피가 조금 났다. 다쳤네요. 소독해야 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구급 키트를 꺼냈다. 간호사라 항상 지니고 다녔다. 소독약과 밴드가 들어 있었다. 여자는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다. 노인은 말없이 지켜봤다.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여자는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팔을 잡아 천천히. 노인이 일어섰다. 무릎이 떨렸지만 버텼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흩어진 박스들을 봤다. 바닥에 널려 있는 박스들. 노인이 1시간 동안 모은 것들. 여자는 박스를 줍기 시작했다.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닙니다. 제가.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여자는 빠르게 움직였다. 박스를 하나씩 주워 접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정확하고 빠르게. 10분도 안 돼서 모든 박스가 손수레에 다시 담겼다. 여자는 손수레를 똑바로 세웠다. 이제 됐어요. 노인은 여자를 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도.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은인이신데. 은인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여자는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혹시 저런 일이 또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은 손수레를 끌었다. 천천히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고든 자세로. 여자는 노인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노인이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자 여자는 다시 벤치로 돌아갔다. 앉아서 하늘을 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다. 여자는 깊게 숨을 쉬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늘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일어서서 집으로 향했다. 여자가 돌아서 남자들을 바라본다. 눈빛이 낮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다. 발의 각도, 몸의 중심, 훈련된 자세였다. 그날 이후 강민호는 그 여자를 잊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 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여자의 눈빛, 여자의 자세, 여자의 침착함.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다. 강민호는 뭔가 찜찜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여자 하나한테 밀린 기분이었다. 실제로 싸운 건 아니지만 분위기에서 진 것 같았다. 박성우도 마찬가지였다. 형, 그 여자 뭔가 이상했어. 보통 사람 아니었어. 그냥 허세 부린 거 아니야? 아니야. 눈빛이 달랐어. 뭔가 군인 같았어. 이태준도 동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자세가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 강민호는 입맛이 쓰녔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에이, 설마. 그냥 당당한 성격인 거겠지. 형, 우리 그 여자 건드리지 말자. 괜히 큰일 날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강민호는 속으로 결심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여자를 다시 만나서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며칠이 지났다. 강민호 일행은 다시 그 아파트 근처에 갔다. 새벽은 아니었다. 저녁 시간이었다. 근처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었다. 형, 저기 분리수거장이야. 박성우가 가리켰다. 그날 밤 사건이 있었던 곳. 강민호가 웃었다. 거기 또 가볼까? 형, 그러지 마. 괜히. 뭐 어째. 저 여자 없을 텐데. 강민호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갔다. 다행히 노인은 없었다. 강민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벤치도 비어 있었다. 와, 아무도 없잖아.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또 오셨네요. 강민호가 돌아봤다. 그 여자였다. 검은 점퍼를 입고 서 있었다. 언제 나타났는지 소리도 없었다. 강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당신, 어떻게,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자주 지나다녀요.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경고가 담겨 있었다. 또 그런 일 하러 오신 거면 그만두세요. 강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박성우와 이태준은 뒤로 물러섰다. 이 여자 앞에서는 기가 죽었다. 우리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세요. 여자는 길을 비켰다. 하지만 시선은 그들을 따라갔다. 강민호 일행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빠르게 떠났다.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박성우가 말했다. 형, 그 여자 진짜 뭔가 있어. 우리 여기 다시 오지 말자.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인정했다. 이 여자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자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짧게 한마디만 한다. 여기까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서윤아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위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었다. 태도로, 눈빛으로, 자세로 전달되는 것이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것 중 하나였다. 적과 마주했을 때 말은 오히려 약점이 된다. 말이 많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설명하려 들면 방어적으로 보인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적다. 그저 존재만으로 압도한다. 서윤아는 그날 밤 강민호 일행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 여기까지. 3글자.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 만약 선을 넘으면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경고. 그리고 자신은 그럴 능력이 있다는 확신.
강민호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이 여자는 진심이었다. 말장난이나 허세가 아니었다. 실제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호는 군대를 다녀왔다. 그래서 알았다. 훈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 여자는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달랐다. 걸을 때 발의 각도, 서 있을 때 몸의 중심, 시선을 유지하는 방식, 모두 군사훈련의 흔적이었다. 박성우는 이태원에서 싸움을 많이 해봤다. 취객들, 건달들, 온갖 사람들과 부딪혔다. 그래서 알았다. 진짜 위험한 사람을 구별하는 법. 소리 지르는 사람은 별로 안 무섭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하다. 이 여자가 그랬다. 조용하지만 압도적이었다. 이태주는 공포를 느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본능이 경고했다. 이 여자 앞에 서면 안 된다고. 싸우면 진다고. 아니, 싸울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라고. 그날 이후 강민호 일행은 그 아파트 근처에 가지 않았다. 우연히 지나가게 되면 빠르게 통과했다. 혹시 그 여자를 마주칠까봐.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 근처 상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아파트에 무서운 여자 산대. 새벽에 조폭들 혼자 쫓아낸 여자. 군인 출신이래. 특수부대.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핵심은 사실이었다. 그 아파트에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가 산다는 것. 강민호의 조직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조직 형님이 물었다. 야, 강민호. 내가 그 아파트에서 쫓겨났다며? 아닙니다, 형님. 그냥 뭐, 여자한테? 그 여자가 좀 특이했습니다. 특이하긴 뭐가 특이해. 너희가 약한 거지.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창피했다. 조직 형님이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그 아파트는 건드리지 마. 괜히 문제 커진다. 알겠습니다. 강민호는 안도했다. 사실 다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다시 마주칠 생각을 하면 식은땀이 났다.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는 조폭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장소. 그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이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여자. 서윤아. 남자 하나가 웃으려다 멈춘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본능이 먼저 말린다. 이 여자는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이후 2달이 지났다. 강민호 일행은 한 번도 그 아파트에 가지 않았다.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긴장했다. 혹시 그 여자를 마주칠까봐. 어느 날 밤이었다. 강민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 낯선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다른 조직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야, 너 그 아파트 알아? 분리수거장 있는데. 응, 알지. 거기 왜? 거기 노인 하나가 새벽마다 박스 주우러 다닌대. 우리 한번 건드려 볼까? 강민호의 귀가 쫑긋해졌다. 같은 노인을 말하는 것 같았다. 남자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거기 가지 마. 위험해. 왜? 뭐 있는데? 여자 하나 사는데 완전 무섭대. 특수부대 출신이래. 에이 설마. 여자가 뭐 어때서. 진짜야. 우리 형님도 거기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강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소문이 이렇게까지 퍼졌구나. 옆 남자가 물었다.
그 여자 그렇게 무서워? 응. 눈빛이 다르대. 그냥 봐도 알 수 있대. 재미있네. 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너 죽고 싶어? 남자들이 웃었다. 하지만 진담 반 농담 반이었다. 강민호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진짜로 그 여자는 위험하다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 창피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강민호는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다. 자신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해왔다. 힘없는 노인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게 재미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만났다. 그 여자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기가 눌렸다. 말 한마디에 주눅 들었다. 그 경험이 강민호를 변화시켰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제 노인이나 약한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되었다. 언젠가 또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자신을 압도하는 누군가를. 박성우도 변했다. 예전처럼 심심풀이로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날 밤 느꼈던 공포를 잊을 수 없었다. 이태주는 아예 조직을 나갔다. 그 사건 이후 이 생활이 싫어졌다.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를 것 같았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식당을 차렸다.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다. 강민호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렸다. 분리수거장 앞에 서 있던 여자. 검은 점퍼를 입고 조용히 노인을 보호하던 여자. 말 한마디로 자신들을 물러서게 만든 여자. 그 여자 덕분에 자신은 선을 배웠다.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강민호는 다시는 그 아파트에 가지 않았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노인은 다시 손수레를 끌 수 있게 되었다. 박정수 노인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 나왔다. 변함없이.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걸음걸이가 조금 더 곧아졌다. 허리는 여전히 굽었지만 고개는 더 이상 숙이지 않았다. 노인은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쓰러졌을 때의 굴욕감.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순간. 그리고 나타난 여자. 여자는 노인을 사람으로 대했다. 동정이 아니라 존중으로. 박스를 다시 주워주면서도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손을 소독해주면서도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 태도가 노인에게는 더 큰 힘이 되었다. 노인은 자신이 여전히 존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비록 박스를 줍는 일을 하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떳떳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더 당당해졌다. 주민들과 마주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경비원에게 인사할 때도 목소리가 더 커졌다. 분리수거장을 정리할 때도 자부심을 느꼈다. 자신은 이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노인은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은 가끔 벤치를 봤다.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 하지만 항상 비어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여자는 이미 노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줬다. 잃어버렸던 존엄을 되찾게 해줬다. 노인은 매일 새벽 일하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어느 날 새벽이었다. 노인은 평소처럼 분리수거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젊은 여자 하나가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갔다. 힘들어 보였다. 노인은 다가가서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봤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손수레가 있어요. 실어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여자의 짐을 손수레에 실어줬다. 여자의 집까지 함께 갔다. 여자는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했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인은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자신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 여자가 준 존엄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돈다. 그날 새벽 노인을 지킨 여자가 707특임대 출신 여군이었다는 이야기. 소문은 한 경비원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날 밤 모니터로 모든 상황을 봤다. 여자가 조폭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경비원은 궁금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며칠 뒤 경비원은 여자를 마주쳤다. 저기 실례지만 며칠 전 새벽에.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맞아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서윤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옛날에요. 특수부 되셨죠? 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저도 나가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해해요. 경비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했다. 그 아파트 105동에 특수부대 출신 여자가 산대. 정말? 어떤 부대? 707특임대래. 대한민국 최정예. 헐, 진짜?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근처 상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조폭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심했다.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살면 안전하겠네.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었다. 함부로 굴면 안 되겠네. 서윤아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알게 되었다. 불편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퍼진 소문이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아파트가 더 안전해졌다는 것,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것,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 노인도 소문을 들었다. 자신을 구해준 여자가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것. 노인은 놀랐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자신을 도와줬다니. 노인은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자부심도 생겼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것. 자신도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어느 날 노인은 서윤아를 우연히 마주쳤다. 아파트 복도에서였다. 노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갚을 필요 없어요. 저도 당연한 일을 한 거니까요.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떳떳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부끄러워 하실 것 없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아는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갔다. 노인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그 이후 분리수거장에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새벽이지만 함부로 선을 넘는 사람도 사라진다. 시간이 흘렀다. 석 달, 6달, 1년. 분리수거장은 평화로웠다. 노인은 여전히 새벽에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했다.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이 먼저 인사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어요? 네, 조심하세요. 날씨 추워요. 고맙습니다. 경비원도 노인을 챙겼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이고, 고맙네. 몸 조심하세요. 노인은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윤아 덕분이었다. 아파트 전체가 변했다. 서윤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안심했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도 두렵지 않았다. 우리 아파트에 707 출신 분이 사시잖아. 맞아. 그래서 안전한 것 같아. 아이들도 더 자유롭게 놀 수 있었다. 부모들이 덜 걱정했다. 여기는 안전해. 걱정 마. 범죄율도 눈에 띄게 줄었다. 주차장에서 차 털이 사건이 없어졌다. 택배 도난도 사라졌다. 왜일까? 서윤아가 감시하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서윤아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억지력이었다. 범죄자들은 이 아파트를 피했다. 거기 가지 마. 위험해. 서윤아는 자신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를 보호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서윤아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평소처럼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젊은 여자였다. 저기 죄송한데요. 네. 혹시 105동에 사시는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할머니가 여기 사세요. 전에 새벽에 도움 받으셨다고.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셨구나. 정말 감사드려요. 할머니가 그 이후로 훨씬 밝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이거 작은 거지만. 여자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받을 수 없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니까요.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서윤아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갔다. 서윤아는 선물 상자를 열어봤다. 손수건이었다. 정성스럽게 자수가 놓여 있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자. 서윤아는 미소 지었다. 나쁘지 않은 밤이었다. 그 여자는 다시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새벽에 나온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당당한 걸음으로. 그날 새벽 조폭을 이긴 건 힘이 아니었다. 노인의 존엄을 다시 세운 한 사람의 태도였다. 서윤아는 더 이상 새벽 벤치에 앉지 않았다.
야간 근무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낮 근무가 많아졌다. 하지만 가끔 밤에 퇴근하면 그 벤치를 지나쳤다. 그때마다 그날 밤을 떠올렸다. 쓰러진 노인,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다시 일어선 모습.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서윤아는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파장을 만들었다. 노인은 존엄을 되찾았다. 조폭들은 선을 배웠다. 아파트는 더 안전해졌다. 사람들은 더 친절해졌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다. 박정수 노인은 여전히 새벽에 나왔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노인의 마음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새벽 일이 부끄러웠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숨듯이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떳떳했다. 이 일은 정직한 노동이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었다. 오히려 분리수거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이었다. 노인은 이제 고개를 들고 걸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다. 인사를 받으면 밝게 대답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 나오셨어요? 그럼 해야지. 하하. 날씨 추운데 조심하세요. 고맙네, 자네도. 주민들의 태도도 변했다. 예전에는 노인을 보면 눈을 피했다. 불편한 존재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인사했다. 어떤 주민은 박스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따로 모아두기도 했다. 할아버지 드리려고 모아뒀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버린 건데 할아버지가 정리해 주시잖아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노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노인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경비실도 달라졌다. 경비원 김 씨는 이제 노인을 챙겼다. 박 선생님, 커피 한 잔 하세요. 아니, 괜찮네. 추운데 드세요. 따뜻한 거예요. 고맙네, 정말. 노인은 경비실에 들러 잠깐 쉬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동네 조용하죠? 그럼 아주 좋아졌지. 예전에는 말이야. 예전에는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안 보여. 김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105동에 사는 그 여자 때문이었다. 서윤아. 그녀가 이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자들은 이곳을 피했다. 소문이 그만큼 퍼져 있었다. 박 선생님, 그때 도와주신 분 요즘 뵈세요? 아니, 못 봤네. 바쁘신가 봐. 그래도 그분 덕분에 선생님도 우리 아파트도 안전해졌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지. 은인이야.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날 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했다. 노인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이제 혼자 일하지 않았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 70대 후반의 최노인, 80이 넘은 이 할머니, 75의 정노인, 모두 비슷한 이유로 새벽에 나왔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였다. 박정수 노인은 그들을 환영했다. 어서들 오시게. 함께하면 좋지. 박 선생 덕분에 우리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서로 돕는 거지. 노인들은 함께 박스를 정리했다. 각자 맡은 구역이 있었다. 서로 도우며 일했다. 무거운 박스는 함께 들었다. 높은 곳의 박스는 키 큰 정노인이 내렸다. 끈으로 묶는 일은 손재주 좋은 이 할머니가 맡았다. 혼자 할 때보다 일이 빨리 끝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다. 새벽의 고독이 나눔으로 변했다. 박 선생, 요즘 손주들은 잘 있나? 그럼 잘 있지. 자네는? 나도 마찬가지야. 다들 바쁘더라고. 그래도 건강하니 다행이지. 그러게. 우리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야. 노인들은 일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 그 시간이 노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아파트 전체의 분위기도 변했다. 서윤아가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줬다.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이 안심했다. 밤늦게 귀가하는 직장 여성들, 학원 끝나고 돌아오는 학생들. 예전에는 어두운 길이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우리 아파트 안전하잖아. 그래, 특수부대 분이 사시니까. 실제로 서윤아가 순찰을 도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안전망이었다. 범죄자들이 이 아파트를 피했다. 거기는 건드리지 마. 위험해. 조폭들 사이에서 이 아파트는 금지 구역이었다. 덕분에 주차장 차량 터리가 사라졌다. 택배 도난 사건도 없어졌다. 분리수거장 방화 시도도 사라졌다. 통계로도 확인되었다. 관할 경찰서 통계를 보면 이 아파트 단지의 범죄율이 현저히 낮았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였다. 경찰도 이 변화를 알아챘다. 이 아파트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특수부대 출신 분이 산다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용하구나. 경찰은 감사했다. 이 아파트 때문에 근무가 한결 수월했다. 서윤아는 이 모든 변화를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사람들의 시선, 기대, 책임감.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다. 자신이 이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서윤아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했다. 응급실은 바빴다. 매일 생사가 오가는 곳이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고통을 덜어주는 일. 그것이 서윤아가 선택한 길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서윤아는 많은 것을 배웠다. 전투 기술, 생존 방법, 위기 대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 제대 후 간호사가 된 것도 그 이유였다.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보다 치유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여전히 힘을 쓸 수 있었다. 그날 밤처럼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서윤아는 병원에서 퇴근하는 길이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젊은 여자였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105동에 사시는 서윤아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저는 302호에 사는 김민지라고 해요.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세요. 아,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김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세요. 그날 은인을 만났다고. 다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과한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할머니가 그 전에는 많이 우울해 하셨거든요. 박스 주우러 다니는 거 너무 부끄러워 하시고 사람들 눈치 보시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밝아지셨어요. 서윤아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니. 할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김민지가 작은 보자기에 싼 물건을 건넸다. 서윤아는 받아서 풀어봤다. 손수건이었다. 하얀 천에 정성스럽게 자수가 놓여 있었다. 꽃무늬와 함께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서윤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할머니가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김민지는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갔다. 서윤아는 손수건을 바라봤다. 작은 천 조각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다. 누군가의 감사, 누군가의 마음. 그것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 서윤아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평생 간직할 것 같았다. 또 다른 날 저녁이었다. 서윤아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싣고 있었다. 그때 옆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얼굴이 익숙했다. 남자도 서윤아를 알아봤다. 저기, 혹시, 서윤아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밤 조폭 중 한 명, 이태준이었다.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저, 기억하세요? 몇 달 전에. 네, 기억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서윤아는 남자를 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이제 그런 일 안 하시죠? 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하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래서 조직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식당 하고 있어요. 작지만 떳떳하게 벌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때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서윤아는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작은 계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박정수 노인은 어느덧 80살이 되었다. 여전히 새벽에 나왔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일했다. 이제는 돈보다 습관이었다. 이 시간, 이 일이 노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이 있었다. 함께 일하는 노인들.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 그것이 노인을 살아가게 했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노인은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노인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새벽에 쓰러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순간, 나타난 여자. 그녀 덕분에 노인은 다시 일어섰다. 단순히 몸만 일어선 게 아니었다. 마음이 일어섰다. 존엄이 회복되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되찾았다.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아침 바람이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등은 굽었지만 걸음은 가벼웠다.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날의 새벽은 이렇게 끝났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아침이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말없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 한 사람씩, 한순간씩. 어쩌면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옳은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는 사람.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웅인지도 모른다. 서윤아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쓰러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 두려워서, 귀찮아서, 무관심해서. 그래서 더 특별해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작은 용기로, 작은 친절로, 작은 관심으로.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날 새벽처럼 하늘이 완전히 밝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내기를. 그것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박정수 노인의 하루는 계속된다. 서윤아의 하루도 계속된다. 이 아파트의 평화로운 일상도 계속된다. 그 모든 것이 그날 새벽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변해간다.